여러분, 커피잔이랑 도넛이 수학적으로는 똑같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게 대체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일까요? 딱 봐도 완전 다른데 말이죠. 근데 이게 진짜래요. 지금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딱 봐도 다르죠. 그쵸? 하나는 커피를 마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커피랑 같이 먹는 건데 그런데 말이에요. 수학자들 눈에는 이 둘이 똑같이 보인대요.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?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 비밀의 열쇠? 바로 위상수학이라는 건데요. 와, 이름만 들으면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는 것 같죠? 근데 걱정 마세요.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어떻게 보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랑 비슷해요. 자, 위상수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.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물체가 아주 말랑말랑한 고무차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상상하는 거예요. 이 고무차력을 가지고 막 주무르면서 노는 거죠. 단,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. 규칙은 진짜 간단해요. 늘리는 거? 괜찮아요? 줄이는 거? 이것도 오케이. 막 비트는 것도 돼요.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. 바로 찢는 거랑 다른 조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. 이 두 가지만 빼고 뭘 하던 상관없어요. 이 규칙을 지키면서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? 그러면 위상수학의 세계에서는 이 둘은 그냥 똑같은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마법 같은 변신을 한번 볼까요? 이 커피잔이 말랑말랑한 고무철흙이라고 상상해 보세요. 먼저 바닥 부분을 꾹 눌러서 뭉툭하게 만들고요. 컵의 몸통 전체를 손잡이 쪽으로 스르르륵 밀어 넣는 거예요. 그리고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주면 짜잔! 어때요? 완벽한 도넛 모양이 됐죠?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이 과정에서 찢거나 붙이는 반칙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 둘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막 주무르고 모양을 바꿔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? 네, 바로 구멍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커피잔은 손잡이 때문에 구멍이 하나 있죠? 도넛도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고요. 이 구멍이라는 건 찢거나 붙이지 않는 한 절대로 없애거나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. 뭐랄까 그 물체 고유의 지문 같은 거죠. 그래서 구멍이 하나도 없는 축구공 같은 건 아무리 주물러도 도넛이 될 수 없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요. 구멍이 하나라서 똑같구나.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발견이냐고요? 이게 그냥 커피랑 도넛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 단순해 보이는 구멍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최첨단 기술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구멍의 개수는 연속적인 변화에도 보존된다. 말이 좀 어렵나요? 쉽게 말해서 겉모습은 아무리 바뀌어도 구멍의 개수 같은 본질적인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위장수학은 바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진짜 모습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도넛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. 이 원리를 확장하면 진짜 복잡하게 얽혀 보이는 데이터 덩어리나 어떤 네트워크 구조가 있잖아요. 그것들의 본질적인 형태, 그러니까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나 같은 핵심 특징을 딱 잡아내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위상수학의 세계는 진짜 신기한 것들로 가득해요. 혹시 묘비우스의 띠라고 들어보셨어요? 안과 밖이 하나로 이어진 띠요? 그것도 위상수학의 단골 손님이고요.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. 아무리 커피를 휘저어도 정확히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커피 입자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. 와, 진짜 믿기 힘들죠? 이런 걸 증명해내는 게 바로 변하지 않는 본질을 쫓는 위상수학의 힘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신기한 수학이 그냥 수학자들 머릿속에서만 노는 걸까요? 에이, 절대 아니죠. 지금부터 위상수학이 우리 현실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장들을 한번 보시죠. 아마 이게 여기에 쓰인다고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네, 맞아요. 위상수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가장 진부한 기술들을 움직이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자, 지금부터 그 징고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로 생명과학 분야입니다. 우리 몸의 설계도,
DNA 있잖아요.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매듭이랑 비슷하거든요. 위상수학은 이 매듭이 어떻게 꼬이고 풀리는지를 분석해서 특정 유전 질환의 원인을 밝혀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빅데이터입니다. 딱 보기엔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수많은 데이터 점들. 위상 데이터 분석, 영어로는 TDA라고 하는데요. 이게 바로 이 점들 사이에 숨어 있는 연결고리나 구멍을 찾아내는 기술이에요. 그래서 기존 방법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패턴을 발견해내는 거죠.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, 얼굴 인식에도 위상수학이 숨어 있어요. AI가 어떻게 우리 얼굴을 알아볼까요? 바로 우리 얼굴의 눈, 코, 입 같은 특징들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학습하는 거예요. 그 형태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거죠. 요즘 많이 쓰는 로봇 청소기나 자율주행차는 어떨까요? 이 로봇들은요, 주변 공간에서 장애물을 싹 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의 전체적인 형태를 순식간에 파악합니다. 그리고 위상수학 원리를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막힘없이 찾아내는 거예요. 신기하죠? 그리고 마지막은 우주입니다. 아인슈타인이 예언했던 바로 그 중력파.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발견했냐면요. 우주에서 날아오는 어마어마한 잡음 속에서 시공간이 아주 미세하게 뒤틀릴 때 생기는 위상적인 변화의 신호를 포착해낸 거예요. 이걸로 중력파의 존재를 증명한 거죠. 이야, 정말 SF 영화 한 장면 같지 않나요? 야, 커피잔 하나에서 시작해서 저 멀리 우주까지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네요. 그쵸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빌려볼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형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위상수학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본다면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매일 타는 지하철 노선도 이것도 사실 위상수학의 대표적인 예거든요. 아니면 복잡하게 얽힌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위상수학적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의 기발하고 재미있는 생각을 아래 댓글로 마음껏 한번 공유해주세요.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. 오늘 이야기가 머리를 살짝 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있는 경험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저는 더 흥미로운 지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